9평 전까지 탐구 과목의 개념을 끝내고 모의고사 풀이를 통한 연습을 했습니다. 9평 전날에는 6평 문제지를 다시 풀어보고 당일에 풀 웜업 지문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9평 후에는 시험 중에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이후 수능 당일을 위해 보완할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평촌에서 작년 5월 반수반부터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김한결입니다. 제가 이 대학까지 갈 수 있을 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동안 노력했던 것에 보상을 받은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반수라는 선택을 한 상황에서 자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러셀 학원은 현역 고3 때 윈터스쿨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어 선택했습니다. (5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6평은 잠시 쉬었던 수능 감각을 되살리는 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전 과목의 개념을 복습하고 모르는 부분을 채우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문제는 기출을 모아놓은 문제집에 하나하나를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하였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문항에 필요한 개념을 적용하고 틀린 문제나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문제는 최소 2번은 더 봤습니다. 또한 매대프를 보며 모의고사 연습을 했습니다. 9평은 수능 전 마지막 공식 연습이므로 전, 중, 후 모두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9평 전까지 탐구 과목의 개념을 끝내고 모의고사 풀이를 통한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모의고사 풀이는 6평에서 부족했던 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를 풀 때 했던 생각과 사고 과정을 되돌아보고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수정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다시 복습하고 자주 틀리는 부분은 실수 노트를 따로 제작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실전처럼 풀었고 당일이나 최소 다음 날에 시험지를 분석했습니다. 9평 전날에는 6평 문제지를 다시 풀어보고 당일에 풀 웜업 지문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9평 후에는 시험 중에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이후 수능 당일을 위해 보완할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시험 이후 문제지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해설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능까지의 계획을 세웠으며 개념 복습은 항상 병행할 수 있도록 했고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사고 과정 내에 망설임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각 과목마다 실전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개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여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 먼저 정독했습니다. 저는 국어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요.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와 퀄 모의고사에서 작년에 신설된 선택 과목인 언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했는데요. 매대프, 퀄 모의고사를 통해 선택 과목 대비를 풍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퀄 모의고사를 부르고 난 후 스마트 코드를 통해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의 해설을 들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영진 선생님의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 모의고사 반절 분량을 신속히 밀도 있게 푸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영진 선생님이 꼽은 빈출 포인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실선 모의고사에서도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 1과 생명과학 1을 선택했는데요. 탐구 과목의 경우 매대프와 퀄 모의고사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풍부하게 연습하며 시간관리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응시생에게 제공되는 모의고사 성적 통계를 보고 러셀 내 그리고 메가스터디 내의 나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구과학은 까먹은 개념을 대비하기에 효과적이었고 이에 대한 메가스터디 선생님의 해설 강의와 Q&A를 활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선시했던 것은 평가원 모의고사였습니다. 평가원이 문제를 내는 방식을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출 문제집을 통해 아주 초반의 수능 및 모의고사 문제까지 반복 학습했습니다. 기출 분석을 해보면 평가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공부 전이나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또한 당해의 6평, 9평 예상 문제는
수능 전까지 가능한 만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의 경우 시험 자체는 수능 시간표와 일치시키고 마음가짐 동안 수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푼 후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헷갈렸던 문제까지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문제 형태의 분석은 평가원보다 우선시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기출 분석과 문제 연습이 마무리되면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국어의 경우 매주 한 개씩 풀었고 구평이 가까워지면서부터 모의고사의 연습량을 늘렸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수능의 감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탐구 과목의 경우 제가 문제를 푸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현역 때는 수학 1등급을 목표로 했지만 반수생의 상황에서는 100점을 목표로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었고 동시에 급하게 풀면 실수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먼저 잡고 그 후에 속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또한 기출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고 망설였던 문제는 표시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머릿속으로 풀이 과정을 적어봤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는 저만의 매뉴얼을 세워서 푸는 중에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점수 자체에는 집착하지 않았고 바로 떠올리지 못했던 개념을 문제 옆에 적어 다음 문제 풀이 전에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시험지 분석 중에는 매뉴얼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를 주마다 반복했고 구평이 다가왔을 때는 사설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수 노트를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계속 읽었기 때문에 수능 당일에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자관은 학생의 공부 환경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는 공부 공간의 공기에 좀 예민한 편이었는데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식물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상이 넓고 책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것은 오직 제 공부뿐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바자관에서는 담임 선생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이 수시로 학생들의 집중도를 체크합니다. 잠시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보이면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특히 학원 내의 와이파이는 인강과 사전 사이트 외의 부분은 차단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기면 담임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 주신다는 점에서 감동받았습니다.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표준 시간표였습니다. 수능 시간표에 맞춘 루틴을 몸에 익혀놓으니 언제나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가장 일찍 등원한 학생의 이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심으로 더 열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수능 점수 덕분에 장학 혜택을 받으며 바자관에 등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러셀 학원은 학생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장학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능 자체와 더불어 더 열심히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급식을 학원 내에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 복습할 수 있는 노트를 가지고 가서 식사 후 스트레칭을 하며 복습했습니다. 학원 내에 제빙기도 있어서 졸릴 때 애용했습니다.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또한 수능 당일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N수생에게 더할 나위 얻는 실전 연습이 되었습니다. OMR 카드의 일치율도 상당했기 때문에 가채점 연습 또한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침에 늦게 등원하는 일이 없도록 밀착 관리해 주셨습니다. 바자관 바로 앞에 선생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고민 없이 바로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또한 모의고사 후에 신속히 진행되어 공부 계획이 더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언제나 용기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수시 상담 또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고 수능 이후 정신 상담도 제가 끈질기게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신 기색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러셀 학원의 방역이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KF94 마스크 의무화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모두 하원 시간에 매일같이 소독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급식실과 바자관 모두 감염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 있어
마음 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 증상자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공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많이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반수생이라 5월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플래너에 내가 걱정이 생긴 이유를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가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심이 생길 때면 일기를 쓰듯이 포스트잇이나 종이에 제 걱정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걱정과 근심 자체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로 받은 스트레스는 공부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고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제 자신을 그렇게 다그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평 국어 과목에서 난생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적잖이 충격받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좌절 자체는 감정일 뿐이지 계속 끌어안고 있는다면 바꿀 수 있었던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책상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항상 되뇌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수험생은 아주 고되고 힘든 길임이 틀림없습니다. 내 옆에 아주 걱정 없이 잘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도 마음속으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부정하지도 너무 중요시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로 받은 스트레스는 공부로만 풀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의 근원은 조바심과 게으름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봄을 위해 현재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